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현대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음료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향기로운 한 잔, 업무 중 집중력을 높이는 동반자, 혹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분위기를 더하는 매개체로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연구들은 커피가 단순히 맛과 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암 예방, 뇌 건강 증진, 체중 감량, 간 기능 개선 등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커피는 체질, 섭취 방식,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의 과학적 이점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건강한 커피 섭취를 위한 맞춤 가이드라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 최신 연구 결과, 그리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국인의 일상이 되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232억 잔에 달합니다. 이는 1인당 하루 평균 3잔 이상을 마시는 셈입니다. 카페, 편의점, 가정, 사무실 어디서나 커피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커피 열풍 속에서 과연 우리는 커피의 본질과 그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으로 졸음을 쫓는 음료가 아닙니다. 커피 속에는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카페인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다각도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섭취 방식이나 과도한 소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커피의 이점과 위험을 균형 있게 다루며 각자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맞는 최적의 커피 섭취법을 제안합니다. 커피의 과학 건강을 지키는 비밀 성분.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는 이야기는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커피 속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억제하며 다양한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커피는 특히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활성산소 제거. 클로로겐산은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암세포 전이 억제 동물 실험 결과 클로로겐산은 대장암과 간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2021년 미국 암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는 대장암 발병률을 약 20%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 클로로겐산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화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2020년 유럽 심장학회는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 섭취가 심장병 위험을 15%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뇌세포 보호. 클로로겐산은 뇌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신경 전달 체계 안정화. 커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이 외에도 커피는 카페인을 통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피로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성분들 덕분에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 건강의 동반자. 커피의 인지 기능 향상 효과. 커피는 뇌 건강에 특히 주목할 만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이기원 교수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커피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클로로겐산은 뇌신경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뇌의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하여 기억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효과는 카페인 유무와 관계없이 나타났습니다. 즉, 디카페인 커피도 뇌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코가 요시코 교수는 커피의 향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커피 향을 맡는 것만으로 뇌의 알파파가 증가하여 긴장이 완화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커피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후각 자극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뇌 건강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2년 미국 신경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약 25%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커피가 단순히 졸음을 쫓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뇌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이어트의 숨은 조력자. 커피와 체중 관리. 커피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체지방을 분해하고 이를 유리지방산으로 변환합니다. 이 유리지방산은
운동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일본 마사토 교수팀의 동물 실험에서는 커피를 섭취한 쥐가 운동만 한 쥐에 비해 내장 지방이 6%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씨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하루 2잔의 블랙커피를 마신 결과 1년 만에 9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커피와 운동의 시너지 효과가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국제비만저널에 따르면 커피 섭취는 기초대사율을 약 3에서 4% 높여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운동 30분 전에 커피를 마시면 지방 연소 효율이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는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 모두에게 좋은 걸까? 잠재적 위험. 커피의 이점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체질, 섭취 방식에 따라 커피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커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들입니다. 믹스커피의 함정. 한국에서 인기 있는 믹스커피는 설탕과 크리머 식물성, 지방과 다량 포함되어 있어 칼로리가 높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믹스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 커피의 위험. 빈속의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골다공증 우려.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중년 여성이나 노년층은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고 우유와 함께 마셔 칼슘 보충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혈압 및 불면증.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디카페인 커피나 저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의 딜레마.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카페인은 인슐린 민감성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커피 섭취 후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건강한 커피 섭취를 위한 맞춤 가이드.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섭취량, 종류, 마시는 방법 등을 체질과 생활 습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용적인 커피 섭취 가이드라인입니다. 1. 적정 섭취량. 하루 2잔에서 3잔. 하루 2잔에서 3잔 200에서 400mg 카페인이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암 예방, 뇌 건강 증진, 체중 관리 효과를 누리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과도한 섭취. 하루 5잔 이상은 불안, 불면,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블랙커피를 기본으로. 설탕, 시럽, 크리머가 없는 블랙커피가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칼로리를 최소화하고 커피의 항산화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나 프랜차이즈의 달달한 커피 음료는 가급적 피하세요. 3. 종이 필터 사용. 종이 필터로 내린 커피는 커피 속 디테르펜, 지방 성분을 걸러내어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억제합니다. 에스프레소나 프렌치 프레스 커피는 디테르펜 함량이 높아 고지혈증 위험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4. 체질별 맞춤 커피 선택. 당뇨 환자 지방 함량이 적은 더치커피나 종이 필터 커피를 권장합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저칼로리 감미료를 소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불면증. 디카페인 커피 또는 저카페인 커피의 콜롬비아나 브라질 원두를 선택하세요. 골다공증 위험군. 커피에 우유를 추가해 칼슘 섭취를 보충하거나 하루 1잔에서 2잔으로 제한하세요. 위장 약한 사람. 산도가 낮은 원두 브라질, 수마트라 원두를 선택하고 식후에 마시세요. 5. 커피와 운동 병행. 커피 섭취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걷기는 뇌 건강, 혈당 조절, 근육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6. 마시는 시간 조절.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3시가 커피를 마시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체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 카페인의 효과가 잘 발휘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커피는 수면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커피와 간 건강. 숨은 보물. 커피는 간 건강에도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5년간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적 조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지방간 발생률이 30% 낮았고 간 기능 수치 AST, ALT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지 2022에 실린 논문은 커피의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간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간 섬유화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만성간 질환, 간경변, 간암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커피 섭취로 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는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보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커피, 내 몸에 맞게 즐기자.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암 예방, 뇌 건강 증진, 체중 관리, 간 기능 개선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현대인의 맞춤 음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섭취 방식이나 체질에 맞지 않는 커피는 위장장애, 불면증, 골다공증, 혈당 문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단순히 맛으로 마실 것이 아니라 건강을 고려해 내 몸에 맞게 선택할 때입니다. 다음 5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하루 2잔에서 3잔 블랙커피로 적정량 유지, 종이 필터로 건강하게 역과, 식후 섭취로 위장 보호, 운동과 병행해 지방 연소 극대화, 체질에 맞는 커피 선택. 커피는 향기로운 즐거움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에 맞는 커피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커피 한 잔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동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보람됩니다.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정보가 일상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